들어가며 부모의 희생, 자식의 대신 그리고 인생의 복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슴 깊이 새겨야 할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 사연은 단순한 가족 이야기 그 이상입니다. 이것은 희생과 대신, 그리고 인생의 기막힌 반전이 담긴 이야기입니다. 나이 들어 노후를 평온하게 보내는 것이 모든 부모님의 소원일 겁니다. 자식을 위해 젊음을 바치고 한평생을 희생했으니 이제는 편안히 쉬고 싶을 뿐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때때로 너무 가혹합니다. 자식에게 속아 전 재산을 빼앗기고 낯선 외국의 사막 한가운데에 버려진다면 어떨까요? 그런 일이 정말로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정순자, 가명, 할머니는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두 아들은 어머니의 사랑을 이용했고 그녀를 철저히 배신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정순자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좌절 속에서도 끝내 인생을 역전시키며 통쾌한 복수를 해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피해자의 눈물 어린 사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자 우리 모두가 깊이 새겨야 할 인생의 교훈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다시 돌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제1장, 평생 희생한 어머니, 그리고 두 아들. 정순자 할머니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왔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어렵게 살림을 꾸려나갔다. 하루하루 손님을 맞이하고 잔부를 정리하며 두 아들에게 더 나은 삶을 주기 위해 온 힘을 다했다. 손에 남은 것은 거칠어진 피부와 지친 몸뿐이었지만 그래도 그녀는 행복했다. 아이들이 잘 먹고 잘 자고 밝게 웃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아침이면 도시락을 싸 들여보내고 밤이면 밀린 빨래를 하며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바라봤다. 엄마, 나 장난감 사줘. 엄마, 내일 소풍 가는데 간식 많이 싸줘. 철없이 조르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사랑스러웠다. 비 오는 날에도 눈 내리는 날에도 그녀는 손을 쉬지 않았다. 손님이 없으면 걱정했고 가게가 바쁘면 더 열심히 뛰어다녔다. 그 모든 것은 오직 아이들을 위해서였다. 그러나 삶은 가혹했다. 남편이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나면서 그녀는 혼자가 되었다. 슬퍼할 겨를도 없었다. 남편 없이 두 아이를 키우려면 더 강해져야 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가게를 지켰다. 장사를 마치고 돌아오면 온몸이 녹초가 되었지만 아이들을 보면 다시 힘이 났다. 엄마는 괜찮아. 우리 애들만 잘 크면 돼.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텼다. 세월이 흘러 두 아들은 자랐다. 큰아들은 어릴 적부터 똑똑했다. 야무진 손으로 책을 들고 공부에 매진하는 모습이 대견했다. 엄마, 나 성공해서 꼭 엄마한테 좋은 집 사줄 거야. 그 말이 얼마나 기특했는지 모른다. 그녀는 아들의 꿈을 이루게 해주고 싶었다. 그래서 아들이 해외에서 사업을 하겠다며 큰돈이 필요하다고 했을까. 그녀는 망설임 없이 전 재산을 내어주었다. 엄마, 걱정 마세요. 꼭 성공해서 보답할게요. 그녀는 눈물 지으며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그래, 내가 행복하면 그게 엄마한테 가장 큰 기쁨이란다. 그렇게 큰아들은 떠났다. 그가 없는 집은 한동안 허전했지만 그래도 그녀는 자랑스러웠다. 아들이 더 큰 세상에서 꿈을 펼칠 거라 믿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아들의 연락은 점점 줄어들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엔 한 달에 한 번. 그리고 결국 아무런 소식도 들을 수 없게 되었다. 처음에는 바빠서 그러겠지, 사업이 자리 잡으면 다시 연락하겠지,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나도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어느 날 작은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형이랑 언제 마지막으로 연락했어요? 그녀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안함이 스멀스멀 올라왔지만 애써 눌렀다. 괜찮아. 내 형은 잘하고 있을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다. 작은 아들은 어머니 곁에 남아 있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어머니 품에 안겨있기를 좋아하는 다정한 아이였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며 그의 모습도 변해갔다. 그는 사업을 하겠다며 어머니에게 돈을 부탁하기 시작했다. 엄마, 저도 이제 제 길을 가야죠. 사업하려면 돈이 필요해요. 처음에는 적은 금액이었다. 그녀는 기꺼이 도왔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작은 아들의 요구는 점점 커졌다. 엄마, 이것만 해결되면 이제 자리 잡을 수 있어요. 그 말은 마치 주문처럼 반복되었다. 어느 날 작은 아들이 어머니가 정성껏 차려준 밥상 앞에서 퉁명스럽게 말했다. 엄마, 밥은 됐고 그냥 돈만 주세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숟가락을 들고 있던 손이 떨렸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이 사랑했던 아이들이 더 이상 예전의 그 아이들이 아니란 것을. 자신이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들이 이제는 단지 돈을 요구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그리고 어느 날 작은 아들은 놀라운 소식을 전했다. 엄마, 형이 다시 연락이 왔어요. 그녀는 믿을 수 없었다. 내 형이. 정말. 네, 엄마. 형이 엄마를 외국으로 초대했어요. 이번 기회에 엄마도 해외여행 가보고 형이랑 좋은 시간 보내면 좋잖아요. 그녀의 가슴이 뛰었다. 오랜만에 만나는 큰아들. 그동안 서운했던 것도 원망스러웠던 것도 다 잊을 것 같았다. 아들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그녀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었다. 그녀는 서둘러 짐을 쌌다. 여행이라니. 이제는 정말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녀는 몰랐다. 이 여행이 그녀 인생의 가장 끔찍한 악몽이 될 것이라는 것을. 제2장, 낯선 땅, 그리고 배신. 비행기가 창공을 가로지르며 구름 사이를 지나갔다. 정순자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마음을 가다듬었다. 평생을 희생하며 살았지만 이렇게 해외여행을 가게 될 줄은 몰랐다. 처음으로 비행기에 올라타는 순간. 그녀는 마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았다. 이제는 정말로 행복해질 수 있을까? 두 아들과 함께 남은 생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을까? 설렘과 긴장이 섞인 마음으로 그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작은 아들은 곁에서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도착하면 형이 직접 마중 나올 거래요. 그래. 내 형이 많이 변했을까? 당연하죠. 이제 성공했으니까. 엄마가 오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할머니는 흐뭇하게 미소 지었다. 오랫동안 보지 못한 큰아들. 이제 다시 만나면 서운했던 것들도 다 풀릴 거라고 믿었다. 그녀는 손에 꼭 쥐고 있던 여권을 쓰다듬으며 비행기가 착륙하는 순간을 기다렸다. 공항에 도착하자 낯선 언어가 들려왔다. 간판도 사람들의 표정도 어딘가 낯선고 어색했다. 그러나 할머니는 두 아들이 함께할 거라 생각하니 마음이 편안했다. 작은 아들은 그녀를 데리고 한 택시에 올라탔다. 형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에요. 엄마?
조금만 기다리세요.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지나갔다. 할머니는 창가에 머리를 기대며 눈을 감았다. 피곤했지만 곧 행복한 시간이 올 거라는 기대감에 마음이 편안했다. 얼마나 봤을까? 택시는 점점 낯선 곳으로 향하고 있었다. 고층 빌딩이 사라지고 점점 도로는 좁아졌다. 할머니는 불안한 마음에 작은 아들에게 물었다. 여기는 어디니? 엄마, 금방 도착해요. 섬이 있는 곳이 좀 외진 곳에 있어서 그래요? 그래. 근데 너무 멀리 가는 것 같은데? 작은 아들은 애써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엄마. 형이 기다리고 있어요. 할머니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러다 차가 멈췄다. 그녀는 차 창밖을 바라보았다. 사방이 끝없는 모래뿐이었다. 어디에도 사람은 보이지 않았고 건물 하나 없이 황량한 땅이 펼쳐져 있었다. 할머니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작은 아들을 바라보았다. 여기가 어디야? 엄마, 잠깐 여기서 기다리세요. 금방 올게요. 너희 형은? 형이 곧 올 거예요. 여기서 잠깐만 계세요. 작은 아들은 그렇게 말하며 차에서 내렸다. 그리고 트렁크를 열어 작은 가방 하나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그녀는 영문도 모른 채 가방을 닫았다. 이게 뭐니? 엄마, 형이 준비한 거예요. 금방 올 테니까 여기서 조금만 기다리세요. 작은 아들은 차 문을 닫고 조수석에 올랐다. 그리고 아무런 망설임 없이 차는 출발했다. 야, 너 어디 가니? 할머니는 소리쳤지만 차는 이미 그녀를 남겨두고 사막저판으로 멀어지고 있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나를 버렸구나.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다.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돈 때문에 그랬다고 해도 자식을 위해 평생을 희생한 어머니를 이렇게 버릴 수 있단 말인가? 그녀는 멍하니 서서 먼지 날리는 도로를 바라보았다. 모래바람이 거세게 불어왔다. 태양이 자결하며 땀방울이 그녀의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다. 눈앞이 아득했다. 발리대 모래다 가라앉으며 허공에 떠있는 기분이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녀는 가방을 열어보았다. 그 안에는 작은 물병 하나와 마른 땅 몇 조각이 들어있었다. 그것뿐이었다. 어디를 둘러봐도 사람 하나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 이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절망이 밀려왔다. 하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감정이 솟구쳤다. 이대로 죽을 수 없다는 생각이었다. 아무리 대신당했어도 이렇게 허무하게 끝낼 순 없었다.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나는 살아남아야 한다. 반드시. 제3장 죽음의 사막에서 살아남다. 태양이 머리 위에서 이글거렸다. 사방이 모래뿐이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모래먼지가 얼굴을 스쳤고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입안이 바짝 말랐다. 물이 필요했다. 그러나 그녀에게 주어진 건 작은 물병 하나뿐이었다. 정순자 할머니는 가방을 내려놓고 숨을 몰아쉬었다. 온몸이 땀에 젖었고 열기가 피부를 틔우듯 달라붙었다. 목이 마르고 머리가 어지러웠다. 하지만 그녀는 쓰러질 수 없었다. 여기서 쓰러지면 그대로 끝이었다. 모래사장을 헤매며 몇 걸음 걸을 때마다 발이 푹푹 빠졌다. 앞뒤가 똑같은 풍경이었다. 아무리 둘러봐도 도로도 사람도 건물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태양이 조금이라도 기울길 바랐지만
시간은 멈춘 듯 했다. 이곳에서 내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그녀는 가방에서 물병을 꺼냈다. 한 모금만 마셨다. 물을 아껴야 한다. 그러나 이미 입술이 갈라지고 혀는 바짝 말라붙어 있었다. 더 마시고 싶었지만 참았다.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했다. 두 아들에게 당한 배신을 떠올렸다. 그들은 아무렇지 않게 그녀를 버리고 떠났다. 아무리 돈이 탐났다 해도 어머니를 이 사막 한가운데 내버리는 게 가능한 일인가? 그녀는 어금니를 악물었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어. 살아야 한다. 어떻게든 이곳을 벗어나야 한다. 그녀는 한 발 한 발 앞으로 내디뎠다. 모래에 푹 꺼지는 발걸음이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태양이 점점 기울고 있었다. 몸이 떨렸다. 모래바람이 차갑게 불어왔다. 사막은 낮에는 지옥 같은 더위지만 밤이 되면 얼음처럼 차가워진다. 이제는 추위가 문제였다. 옷깃을 여미고 몸을 웅크렸다. 몸을 따뜻하게 해야 한다. 어디선가 바람 소리가 들렸다. 멀리 작은 바위가 보였다. 그녀는 남은 힘을 짜내 그쪽으로 걸었다. 바위에 몸을 기대며 숨을 몰아쉬었다. 잠깐 눈을 감았다. 그러나 그대로 잠들면 영영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녀는 스스로를 깨웠다. 그리고 다시 일어났다. 그때였다. 멀리 어둠 속에서 희미한 불빛이 반짝였다. 그녀는 눈을 비볐다. 잘못 본 걸까? 다시 보니 분명히 작은 불빛이 있었다. 희망이었다. 그녀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불빛을 향해 걸었다. 쓰러질 것 같았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마침내 그녀는 불빛이 있는 곳에 도착했다. 낡은 오두막 같은 작은 건물. 그 앞에 누군가 서 있었다. 그 사람은 현지인이었다. 그녀는 그를 향해 손을 뻗었다. 살려주세요. 그리고 그대로 쓰러졌다. 제사장, 인생을 역전시키는 한 맺힌 국수. 눈을 떴을 때 그녀는 낯선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온몸이 천근만근 무거웠다. 입술은 날라붙었고 머리는 깨질 듯 아팠다. 그때 누군가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거칠지만 따뜻한 손길. 물잔이 그녀의 입술에 닿았다. 한 모금.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다. 온몸이 떨리면서도 살아있음을 실감했다. 천지인 남자는 그녀를 바라보며 무슨 말을 했다. 그녀는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눈빛에서 걱정과 온정을 읽을 수 있었다. 그는 그녀를 구해준 사람이었다. 며칠이 지났다. 몸이 점점 회복되면서 그녀는 자신이 처한 현실을 다시 떠올렸다. 사막에서 버려진 기억. 모래바람 속에서 홀로 서 있던 순간. 두 아들이 아무렇지 않게 떠나간 그 뒷모습.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그대로 끝낼 순 없어.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끓어올랐다. 분노인지 원망인지 아니면 그동안 짓눌려 있던 상처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희생당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녀는 결심했다. 반드시 되갚아줄 거야. 대사관을 통해 그녀는 한국으로 돌아왔다. 손에 쥔 건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잃은 것이 많은 만큼 되찾아야 할 것도 많았다. 먼저
그녀는 작은 아들에게 연락했다. 하지만 예상대로 그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큰아들에게도 연락을 시도했지만 마찬가지였다. 그녀를 버린 순간 그들은 이미 그녀를 지운 것이었다. 하지만 세상에는 완벽한 비밀이란 없다. 그녀는 주변 지인들과 과거 이웃들에게 조용히 물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아들의 행방을 알게 되었다. 큰아들은 여전히 한국에 있었다. 사업을 한다고 떠들었지만 실상은 거짓이었다. 그는 부모에게서 받은 돈을 이용해 명품을 걸치고 비싼 차를 타고 다니며 성공한 척 살고 있었다. 작은 아들은 남은 돈을 모두 탕진한 상태였다. 사업을 한다고 했지만 결국 빚만 쌓였고 이제는 돈을 빌려줄 사람도 없었다. 그들은 어머니를 버리고 모든 걸 얻은 줄 알았겠지만 결국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이제 내 차례야. 그녀는 법률 상담을 받으며 그들이 가져간 재산에 대한 소송을 준비했다. 모든 증거를 모으고 하나씩 되짚어 나갔다. 두 아들은 교묘하게 법망을 피하려 했지만 그녀는 빈틈을 놓치지 않았다. 결국 재산 반환 소송이 진행되었다. 법정에서 두 아들은 처음에는 자신들의 잘못을 부인했다. 하지만 증거가 하나둘 쌓이면서 그들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다. 작은 아들은 돈이 없었다. 결국 가진 것을 모두 처분해야 했고 남은 건 빚뿐이었다. 큰아들은 체면을 중요하게 여겼지만 그의 거짓말이 법정에서 밝혀지면서 그가 쌓아온 이미지는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두 아들은 그녀를 향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엄마, 미안해요. 다시 받아주실 수 없어요?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너희가 나를 사막에 버렸을 때 한 번이라도 내 입장에서 생각해 본 적 있니? 아무 대답도 없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제 나는 너희를 버린다. 그리고 그녀는 그 자리를 떠났다. 그 순간 그녀는 처음으로 자유로움을 느꼈다. 이제 더 이상 희생하는 어머니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되찾은 사람이었다. 제5장 인생의 마지막 편지 그리고 깨달음. 정순자 할머니는 조용히 창가에 앉아 있었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잔잔하게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가 마음 깊숙이 스며들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고요한 순간이었다. 마음속 깊이 억눌러왔던 것들이 하나둘 떠올랐다. 아들들에게 배신당했던 순간. 뜨거운 태양 아래 사막 한가운데 버려졌던 기억. 그리고 이를 악물고 살아남아. 결국 모든 걸 되찾았던 날들. 하지만 그녀는 기선했다. 복수를 했지만 기쁨이 오래가지 않았다. 두 아들이 무너지는 걸 지켜보며 순간적인 통쾌함을 느꼈다. 그러나 그 감정은 금세 사라졌다. 남은 것은 공허함이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되찾았지만 정작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책상에 앉았다. 그리고 천천히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내 아들들에게. 너희를 처음 품에 안았을 때 나는 너희가 내 전부라고 생각했다. 너희가 걷기 시작할 때, 처음으로 내 이름을 불렀을 때 나는 그 순간이 영원할 줄 알았다. 하지만 인생은 내가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 않더구나. 나는 너희를 위해 모든 걸 바쳤지만 결국 너희는 나를 버렸다.
나는 배신당했고 사막 한가운데 버려졌고 그곳에서 죽음을 눈앞에 두었다. 하지만 나는 살아남았다. 나는 모든 걸 되찾았고 너희에게 똑같이 돌려주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본다. 그것이 정말 나를 행복하게 했을까? 이제는 상관없다. 나는 너희를 원망하지 않는다. 하지만 너희도 내게 돌아오려 하지 마라. 나는 이제 너희를 모르는 사람으로 살 것이다. 다만 내가 한 가지 바라는 것이 있다면 너희가 남은 인생을 후회 속에서 살지 않길 바란다. 그 후회를 남을 돕는 일로 바꿔라. 너희가 버린 나 같은 사람들을 위해 손을 내밀어라. 그러면 너희도 언젠가 진정한 평온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엄마가 편지를 다 쓰고 그녀는 한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다. 무언가 무거웠던 것이 내려놓아지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그 편지를 우편함에 넣었다. 두 아들에게 전해질지 아니면 버려질지 그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자신을 위해 살기로 했다. 남은 재산을 정리했다. 돈이 많다고 해서 그녀가 행복할 것 같지는 않았다. 그녀는 자신과 같은 처지의 노인들을 위해 기부했다. 버려진 노인들이 따뜻한 한 끼라도 먹을 수 있도록 추운 겨울, 갈 곳 없는 이들이 머물 곳을 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녀는 조용한 시골 마을로 내려갔다. 작은 집을 마련하고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다. 아침이면 해 뜨는 모습을 바라보며 차를 마셨다. 낮에는 밭에서 흙을 만지며 꽃을 심었다. 밤이면 조용히 별을 보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누군가와 함께하는 삶은 아니었지만 그녀는 오랜만에 진정한 평온을 느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았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상처받지 않았다. 이제야 정말 자유롭구나. 그녀는 눈을 감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가족의 의미, 인생의 선택, 그리고 용서와 복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정순자 할머니의 입장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복수를 했을까요? 용서를 했을까요? 혹은 완전히 새로운 길을 찾았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미로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구독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더 많은 삶의 이야기, 지혜로운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